이 황금비 법칙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3등분이라는 게 있어. 그림을 그리거나 사물을 배치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이미지를 만들 때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3등분의 법칙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만 화면의 넓이와 높이를 그냥 똑같이 3등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조금 찍을 줄 안다는 사람들은 그 수평선을 맞추려고 노력하죠. 그죠? 수평선을 좀 맞추려고 하지. 근데 그 수평선을 맞추는 가이드가 폰마다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능을 꺼놨기 때문에 안 뜨는 친구들이 있는 건데 원래는 들어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비율을 잡아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로의 3등분, 세로의 3등분을 하면은 이제 선이 그어지죠. 거기에 교차점에 혹은 가이드라인에 수평선이나 사람을 위치시키면 황금비에 이런 게 나오는 거, 이런 사진을 찍는 겁니다. 거기에 위치시키면 이런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3등분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것만 알아도 웬만해선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알 필요가 없어. 뭐 동그란 구도, 뭐 달팽이관 모양의 구도, 뭐 지그재그형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린 기본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화 칸을 이렇게 그렸어요. 만화 페이지에 이렇게 칸을 여러분이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인물을 배치해야 되는데 여기다 넣을까 혹은 여기다 넣을까 막 헷갈리는 건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3등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교차가 생기죠. 주인공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주인공이 아닌 다른 물체나 사람들은 다른 위치에다 위치시키는 겁니다. 혹은 여기에 벗어나게 위치시키는 겁니다. 만화에선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자면, 자, 이것도 베가본드의 그냥 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죠. 롱샷에 배경과 공간 설명이 중요하고 거기에 이 인물 두 명이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배경에 인물이 묻히지 않게 이쪽 사람 뒤에 있는 배경은 날려서, 나무도 없고 날려서 작업을 했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검도장의 고요함, 그 다음에 안정감이 여러분 잘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에 제가 그 아까 말했던 3분할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그 마루의 수평선이 정확하게 여기 그 3분할의 수평선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고 이 아저씨 메인 캐릭터란 얘기죠. 그죠? 이 아저씨가 아까 그 송강호가 있던 위치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고 너무 이제 재미를 좀 주기 위해서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기둥을 넣어놨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조금은 재미있게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자, 왼쪽에 그림 잘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명의 캐릭터가 있죠. 하지만 아까도 잘 보세요. 이 두 명의 캐릭터 중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큰 거한테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큰 거. 물체가 똑같은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물체가 한 컷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크게 그려진 거에 시선이 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도를 쓰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 3분할에 정확하게 수평선은 위에 수평선에 맞췄죠. 그리고 메인 캐릭터가 들어가는 교차점에 주인공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서브 캐릭터 이 친구가 메인에 들어가야 될 위치에서 어때요? 살짝 밖으로 빠져 있죠. 밖으로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친구보다 이 아저씨한테 먼저 시선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선이 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작가님이 굉장한 대가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이러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이 친구한테 시선이 갑니다. 그 다음에 구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얘한테는 서브 캐릭터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저씨하고 요 캐릭터하고 사이를 뭔가 모를 얘가 쭉 뭔가 이게 추상적인 어떤 거겠죠? 뭐 꽃잎 같은 건가? 뭔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친구한테 시선이 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화면에선 벗어나 있지만 얘를 아예 못 보고 지나가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보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도를 정말 완벽하게 배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얘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여러분 최근에 본 기생충의 포스터죠. 그죠? 기생충의 포스터에 아까 3분할의 가이드선을 탁 넣어봤어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방금 제가 말한 누가 주인공이다? 당연히 여러분 여기 우리 송강호가 주인공이죠. 아빠가 주인공이죠. 걔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교차점에 딱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얘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 포스터의 메인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포스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나눴죠. 분리를 했죠. 자, 공간을 나누면 9개의 칸이 생겨요. 자, 여기를 단 하나의 공간도 그 허투루 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포스터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담고 싶었던 피사체들이 있습니다. 그 피사체들을 다 저각각의 칸에다가 인물을 부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유한 집안 한 칸 안에 다 넣어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한 덩어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유한 집안이 옷 색깔도 튀지 않게 똑같은 색깔로 입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한쪽에서 무게를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아저씨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아들, 이 수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 수석 같은 경우는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본 친구는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 수석과 이 아들은 중요한 키워드고 수석은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화면 센터에 위치해 있죠. 그죠? 정확하게 화면 센터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난 이 공이 뭔진 잘 모르겠어. 이 공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수석은 정확하게 센터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굉장히 메인 캐릭터로서 위치를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주 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의 한 수는 요거지, 요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사람은 여기에서만 시선이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밝은 톤의 다리가 이쪽에 걸쳐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포스터 안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아요. 돌고 돌아요. 얘를 봤다가 이걸 봤다가 얘를 봤다가 이렇게 시선을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잘 배치한 이미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배치한 게 아니라는 거지.